한 프로젝트에 이제 10,000원 정도 수익을, 일명 카메라 M잡러라고나 할까요? 사진 취미로 M잡러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니, 안녕하세요, 백과장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간 캐논TV 백과장 프로그램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백과장을 더 애정해주시고 애청해주세요. 저 백과장은 새해에 조금 더 부지런한 렌즈가 되어서 백차장으로 진급, 멋진 사진 촬영도 하고 SNS 업로드도 열심히 해서 우주 대스타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새해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뭐라고요? 새해엔 M잡러가 되고 싶으시다고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특별히 모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캐논 인스타그램에 소개된 사진 중 아주 많은 좋아요를 받은 사진을 촬영하신 바로 그분, 우리 캐논 카메라 유저 빅준님을 모시겠습니다. 오늘 빅준님을 모시고 사진 취미로 M잡러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캐논 카메라 유저 빅준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처럼 저는 현재 본업과 상업사진 작가를 함께 병행하고 있어요. 일명 카메라 M잡러라고나 할까요? 저는 캐논의 명작이라고 일컬어지는 DSLR, EOS OD-Mark4와 다수의 EF-L 렌즈군을 활용해서 주로 서울에서 상업사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캐논 코리아와 협업하게 되면서 EOS R5 및 RF 렌즈군들을 사용해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산 서울타워, 롯데월드타워, 롯데월드, 서울관광재단, 한국관광공사 등 다양하게 협업을 해오고 있으며 그 외에도 단발성 프로젝트까지 다수 진행하면서 사진으로 돈을 버는 카메라 M잡러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정말 다양한 단체와 기업들과 왕성한 협업을 하고 계십니다. 사진 취미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사실 카메라 자체는 가족들이 쓰던 카메라나 핸드폰 카메라 등으로 계속 사용은 했었는데요. 제가 제 돈으로 직접 카메라를 사서 본격적으로 카메라 라이프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바로 아이슬란드 여행 때문이었어요. 아이슬란드 하면 밤하늘에 초록빛으로 춤을 추는 오로라가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저는 이 오로라를 담으려면 무조건 좋은 카메라로 촬영해야 된다고 막연하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첫 카메라부터 지금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오마크를 샀습니다. 카메라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던 그때도 카메라는 무조건 캐논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나 봐요. 야, 결국 사진, 결국 캐논이죠. 렌즈도 처음부터 L렌즈군으로 1124, 1635, 2470, 70-200 등을 동시에 구매하면서 11mm 화각부터 200mm 화각까지 확보하고 난 후에 카메라 라이프를 시작했어요. 일반적이지는 않죠? 네, 확실히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카메라를 하나도 모르던 시절에 이렇게 한 번에 구매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왠지 한 번에 큰 기회를 놓치기 아쉬운 마음에 큰 결정을 내리신 것 같은데요. 아이슬란드에서 어떤 순간 포착의 기회를 만날지 모르니까 퀄리티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어떻게 활동 범위를 넓히게 되셨는지 계기가 있었을까요? 아이슬란드 여행 때문에 샀던 카메라의 활용 범위를 넓히기 시작한 건 바로 인스타그램에서 멋진 서울 사진들을 접하게 되면서부터였어요. 전 오랫동안 스스로 서울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왔는데 인스타에서 어떤 포토그래퍼가 찍은 서울 사진을 본 순간 내가 사랑하는 서울을 나도 이렇게 멋지게 담아보고 싶다 라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우연찮게 본 몇 장의 서울 사진들 때문에 본격적인 카메라 라이프를 즐기게 됐습니다.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진이 좋아서 서울을 찍는다기보다는 서울이 좋아서 사진을 찍는다는 표현이 솔직히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상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마치 서울을 끔찍이 사랑하는 상 이런 거? 지금도 OD-Mark4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도 EOS OD-Mark4와 다양한 EF 줌 렌즈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제가 쓰는 렌즈 중에 정말 최고다 하는 렌즈가 있어요. 바로
벡사2 렌즈인데요. 가장 좋아하는 렌즈를 고를 때 고민할 필요도 없이 가장 먼저 떠오를 정도예요. 촬영 후 컴퓨터로 촬영본을 보면 정말 너무 만족스러워요. 주변 지인들한테도 강력하게 추천을 했는데 벌써 구매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렌즈 추천까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F 벡사2 인기가 정말 많은 렌즈죠. RF 마운트에서 후속작인 RF 10500 렌즈가 있는데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망원 계열을 좋아하고 실제로 인스타에 올리는 사진도 망원 렌즈로 찍은 사진이 많다 보니 600mm 이상의 장망원 단렌즈를 꼭 한번 사용해 보고 싶기도 해요. 네, 저도 백주님의 망원 렌즈로 촬영한 사진들 참 좋아하는데요. 600mm 이상의 렌즈로는 어떻게 표현을 하실지 저도 벌써 기대가 되네요. 요즘은 또 캐논 코리아와 협업을 하면서 EOS R5를 비롯해서 다양한 RF 렌즈들을 사용해 보고 있는데요. 이 R5 바디는 정말 쓰면 쓸수록 너무 만족스럽더라고요. 화소도 높고 명부와 안부에 대해 보정 관용도도 좋아서 높은 퀄리티의 사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 모든 RF 렌즈들을 써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써본 RF 렌즈들 중에서는 RF2870이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화질과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가 120%입니다. 다만 아주 조금 무겁습니다. 아주 조금이죠, 아주 조금. 네. 퀄리티가 무게와 크기를 봐주게 하는 그런 렌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빅주님,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가 카메라로 수익을 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던 계기가 있을까요? 네, 제가 인스타그램 자체를 제 포트폴리오로 생각하고 열심히 사진을 올리면서 관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 서울의 한 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사진 구매를 원한다고 DM을 받았어요. 그게 제가 사진 판매로 올린 첫 수익이었습니다. 이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진이 단순히 취미가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이 될 수도 있겠구나. 네. 꾸준히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정리를 하다 보니 작가님과 작가님 작품의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긴 거네요. 그러면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또 확장이 되게 된 건가요? 제가 본업이 있다 보니 처음엔 가볍게 촬영 일을 하는 지인의 서부 작가로 붙어서 수익을 내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가 2020년 초에 롯데월드타워 서울 스카이츠과 계약을 맺으면서 본격적으로 메인 작가로서 수익을 내게 됐어요. 롯데월드타워도 그렇고 늘 다양한 모습을 담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남들이 다 담는 맑은 날의 타워뿐만 아니라 비가 오고 안개가 끼는 그런 다양한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남기니까 타워 측에서는 우리에게 이만큼이나 큰 관심을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일을 맡기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역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사진에 담으니 그 열정에 반응한 듯 싶습니다. 그 담당자분도 이게 그냥 하루 이틀 나온 사진이 아니구나를 확실히 느꼈을 것 같아요. 롯데월드 타워 말고도 서울의 모습을 다양하게 담아서 인스타에 꾸준하게 올리다 보니 그런 제 사진들을 보고 자연스럽게 여러 요청이 오게 되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소위 터지기 시작했네요. 그런데 직장을 다니시면서 어떻게 그 많은 사진들을 촬영하실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날씨와 계절별로도 좋은 때를 찾아 촬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아무래도 본업이 따로 있다 보니 계속 들어오는 여러 프로젝트들을 수행하면서 제 카메라 M잡러로서의 활동 범위를 넓히려면 거의 주말을 다 써서 촬영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난 1년 52주 주말에 늦잠을 정말 단 한 번도 잔 적이 없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해 뜨기 전 새벽부터 나가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진짜 부지런하십니다. 네. 이건 저 스스로도 좀 좋겠다고 생각되기도 하고 그만큼 자랑스럽고 칭찬해주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매 주말마다 촬영 나가시고 열정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물론 평일에도 늘 촬영을 했어요. 365일 중에 거의 30일 빼고 전부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제가 사진으로 돈을 벌고 싶다면 결국 사진을 많이 찍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 작가님께서 이 사진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수입을 얻으시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되게 민감한 질문인데요. 저도 상업사진가로서 수익을 올리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기준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가장 네. 높은 수익을 올린 프로젝트를 말씀드리면 네네. 한 프로젝트에 이제 1,500만 원 정도 수익을 대단하네요.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끝까지 잘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비법이 무엇인지. 이 정도면 돈을 벌기 위해서 찍기보단 거의 매일 찍다 보니 돈을 벌게 됐다고 할 정도인 것 같은데요. 빅준님, 인스타그램에서 인기가 대단합니다. 인스타그램 관리의 노하우나 개인적인 운영 방침이 혹시 있나요? 제가 팔로워 5만 명의 빅준이라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가면서 저 스스로와 약속한 것이 있는데요. 1일 1 업로드를 꾸준히 하는 것과 광고는 일절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한 팔로워 분들께 제품 광고가 아닌 제 사진을 보여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 사진 작가라면 광고보다 촬영 의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특별한 운영 노하우 없이 이 두 가지 약속을 지키는 것만으로 지금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일관성 있게 스스로 세운 약속을 지키며 인스타그램 계정의 퀄리티도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작가님 사진을 워낙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팬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작가님 사진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올해 캐논 인스타그램 피드에 올라온 사진 중 정말 멋진 장관을 담으신 사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 마치 운해를 뚫고 솟아오른 롯데타워의 모습입니다. 운해만 있는 것보단 거대한 구조물이 함께 담기니 웅장한 느낌이 강렬합니다. 이 사진은 어떻게 촬영하셨나요? 운해 사진의 촬영 스팟은 남한산성 서문 전망대이며 촬영 장비는 EOS OD Mark4입니다. 운해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습도가 높고 동풍이 불며 일교차가 큰 환절기 때 촬영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셔터 스피드에 따라 운해의 질감이 달라지기 때문에 잔잔한 느낌을 표현하시려면 셔속을 길게 가져가시고, 구름 질감을 온전히 표현하시려면 셔속을 짧게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운해가 격하게 이동하다 보면 피사체, 즉 롯데월드 타워가 순간 사라질 때도 있기 때문에 수동 초점, MF를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때를 잡는 노력은 기본이고 피사체의 질감을 어떻게 표현할지, 피사체를 놓치지 않기 위한 세팅까지 한 장의 사진이 셔터 한 번에 그냥 나오는 게 아니네요. 그럼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 볼까요? 거대한 보름달과 남산타워,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이건 어디서 촬영하셨나요? 네, 해당 사진은 신촌 부근에서 촬영한 사진이에요. 사실 다른 움직이기 때문에 촬영 스팟이 매번 달라집니다. 네, EOS R5 바디와 EF 104.2 렌즈를 활용해서 촬영을 하였고, 이 사진처럼 랜드마크와 함께 달 사진을 촬영할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달 표면이 하이라이트로 날아가지 않도록 촬영해야 합니다. 피사체, 즉 남산 서울타워가 너무 어둡게 촬영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예, 이 시간대에 달 표면이 노출 오버가 안 되면서도 피사체가 어두워 보이지 않는 게 보통 쉽지 않겠는데요? 달 표면이 잘 표현되기 위해서는 셔터 스피드를 짧게 가져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달이 흐려 보이지 않는 거죠? 셔터 스피드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리개 개방 및 감도, ISO를 올려서 촬영하도록 합니다. 달은 매번 뜨고 지는 시간과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천체 어플 등을 활용하여 달이 뜨는 시간이나 위치 등을 미리 확인하세요. 상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진은 롯데월드 타워가 또 등장했습니다. 캐논 코리아가 롯데그룹이라 그런지 오늘 자주 등장하네요. 어디서 이런 구도를 잡으셨나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진은 송파 탄천 둘레길에서 촬영을 했고, EOS OD Mark4와 EF 2470 렌즈로 촬영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야경 사진은 감도 100에 조리개 값을 11에서 그 이상이나 이하를 주고 적정 노출을 촬영할 수 있는 셔터 스피드를 설정하여 촬영을 하지만, 하늘의 구름 질감이라든지 빠르게 변하는 미디어 파사드 등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조리개를 개방하거나 감도를 올려서 셔터 스피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셔터 스피드가 낮으면 미디어 파사드에서 블러가 생기겠군요. 명부와 안부의 노출 차이가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매직 아워 시간대를 가장 선호합니다. 노출의 기준은 늘 명부에 두어 하이라이트 발생을 최소화합니다. 명부를 기준으로 노출을 잡고 촬영을 하고 안부를 후부정으로 살려내는 방식으로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출의 기준이 명부다.
확실히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카메라를 사용하는 유저는 줄고 있는 것 같지만 아이러니하게도 SNS를 보면 카메라로 멋지고 아름다운 사진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빅준님과 같이 취미생활을 하면서 고수입의 기회까지 기대하는 분들도 많을 거라 예상합니다. 이렇게 카메라로 엔잡러를 도전하는 분들께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카메라 엔잡러를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좋은 카메라, 즉 상위 고급 기종을 추천드립니다. 결국 상업사진은 화질 등 퀄리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카메라 기종은 타협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캐논 최신 풀프레임 카메라인 EOS R5와 EOS R6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건이 된다면 카메라는 초기 투자로서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캐논 유튜브 채널인 캐논TV의 다양한 카메라 튜토리얼 영상을 비롯해서 유튜브에서 많은 영상들을 챙겨보시고 그 외에도 다양한 레퍼런스를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그리고 캐논 온오프라인 아카데미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반드시 필드에 나가서 실습하시는 시간을 꼭 갖도록 해주세요. 카메라, 사진으로 엔잡러 활동을 고려하실 때 유의하실 점은 바로 상업사진은 개인 예술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생각하고 클라이언트가 만족할 수 있는 사진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즉, 본인이 좋아하는 사진과는 철저히 구분을 짓는 게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빅준님의 2022년 새해 계획은 무엇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끌어가는 서울데이즈라는 사진 관련 팀이 있는데요. 팀원들과 함께 팀 단위로 서울부터 서울 외 지역까지 상업 촬영을 진행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물론 현재도 진행 중에 있긴 합니다만 규모를 점차 늘려나갈 계획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서울데이즈에서 코리아데이즈로 거듭나려 합니다. 오, 코리아데이즈를 넘어서 월드데이즈까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캐논과 쭉 함께하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목표도 있어요. 여행 사진도 상업 사진도 다 좋지만 궁극적으로 제가 캐논 카메라와 함께 목표로 잡는 것은 바로 제 아이의 성장기를 기록하는 거예요. 와이프와 아이와 함께 오래오래 기억될 사진들을 부지런히 남기는 것이 앞으로 캐논과 함께 가장 하고 싶은 장르입니다. 아이의 성장과 가족은 어떻게 기록하실지 또 새로운 프로젝트가 기대가 되네요. 자, 끝으로 빅준님에게 캐논 카메라란?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말하자면 제게 캐논 카메라는 첫사랑이자 끝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카메라라고는 전혀 모르던 시절에도 카메라 하면 캐논이라는 강한 인식이 자리 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캐논에서 마케팅을 매우 잘하고 계신 결과겠죠? 보고 있나 마케팅? 그래서 첫 카메라 구입 당시에 캐논 외엔 전혀 알아볼 생각도 안 했었답니다. 제가 적어드린 건 아닙니다. 오해 마세요. 그리고 이제 사진 관련 일을 하다 보니 주변 지인들이 사용하는 타사 제품들을 접할 기회가 너무 많은데요. 사실 몇 번 유혹을 겪긴 했지만 스스로 잘 이겨냈답니다. 결국 캐논이니까요. 앞으로도 쭉 캐논과 함께 카메라 라이프를 즐기려고 하니 캐논 카메라로 찍어 올릴 제 사진들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캐논과 함께 찍으실 빅준님의 사진들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 마음 변치 마시고 캐논으로 좋은 사진 많이 찍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 백과장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빅준님을 모시고 카메라로 엔잡러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카메라 라이프에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새해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 백과장은 새해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새해에도 캐논 제품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저 백과장에게 물어보세요. 자, 그럼 모두 안녕!